한국사회협검정시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드릴 한국사 시험 전문 강사 황의방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6.25 전쟁까지 끝이 났지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친일파 정산에 소홀했던 이승만 정부고 농지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이승만 정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 6월 25일에도 피난 가고 이 국민들의 안위는 안중에 없었던 초기 대응 미숙에 대해서 이 민심은 이탈하겠죠. 지금 정부 엉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1948년 5월 달에 50총선거를 했죠. 초대 국회의원은 198명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기가 몇 년이었죠? 2년. 그럼 1950년에 2대 국회의원을 뽑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가 1950년에 있었어요. 전쟁 터지기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무소속이 대거 당선했어요. 그런 다음에 전쟁이 빵 터져버린 거지. 자, 자유당이 조직됩니다. 자유당. 왜냐하면 보세요. 자, 무소속이 어마어마하게 당선이 됐다면 지금 현재 대통령은 누가? 직접 선거제요, 간접 선거제요, 간선제요. 그럼 간선제에서 무소속이 뽑혔다는 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해도 간선제니까 국회의원들 뽑겠어요. 안 뽑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또 직선제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당을 만들어서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을 조직합니다. 1951년에 반공을 구실로 자유당을 조직하는데 이 자유당이 실질적으로 당원이 어떤 사람들이냐? 깡패들이다라는 거죠. 정치 깡패 이정재 대표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야당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막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 깡패들이 봐봐. 이 강목 들고 막 사람들 쥐어 패고 이런 정치 깡패들이 판을 치는 것이 자유당인데 이 자유당을 조직을 했어요. 일단 깡패들 포섭을 해서 그 위협 공포 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1공화국 이승만 정부죠. 자, 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이승만 지지 세력이 없습니다. 지금 보셨죠? 이승만 대통령이 재확실 되죠. 이제 다음번에 선거 나와도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당을 조직했던 자유당 정권에서 대통령 간선제로 있었던 거를 직선제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948년에 대통령을 뽑았다라는 거죠. 임기는 4년제니까 195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전쟁이 언제 터졌어? 1950년 6월 달부터 1953년까지 전쟁 중이란 말이야. 근데 52년이 전쟁 있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안 합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당시에 195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당시에 피난국회가 열려요. 임시수도가 부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거야. 52년에. 자, 그런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임기 4년 중임제잖아. 그래서 부산 지역에 이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천막을 쳐요. 천막 친 다음에 국회를 소집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쟁은 전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면 우리가 해야지. 무엇을 할까라고 하니까 의장이 얘기합니다. 이거 대통령 간선제로 돼 있는 거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직선제로 고칩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렇게. 근데 국회라는 데가 그래요. 누가 안건을 발의하면 어찌됐건 말이 되든 안 되든 표결에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건이 됐어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피난국회가 열리고 그쪽에 계엄령 선포합니다. 이유는 뭔지 알아요? 빨갱이 소탕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니까 계엄령 해서 확 가둬버리는 거지. 탱크로 가둬버리고, 그때 탱크가 아니지 군인으로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포 분위기 조성한 다음에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자, 보자라는 거죠. 부산 전치 파동인데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1952년 4월 달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안건을 딱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독재 정권으로 가자는 얘기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어찌됐건 그날 오셔야 됩니다 의원님들 그런 다음에 다 보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안건이 발의됐으니까 표결에 붙여야 되는 그 당일날 국회의원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아침에 나갑니다. 아유, 나 가서 이제 반대표 찍으면 되겠지라고 하니까 문이 철컹해가지고 안 열려. 뭐야 이거? 그랬더니 계엄령 선포잖아. 군인들이 집 앞에 딱 문 잠궈놓고
의원님 오늘은 못 나옵니다. 거기 계셔야 됩니다. 연금 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딱 해서 버스가 와요. 쫙. 그래가지고 여기 타시죠, 의원님. 그럼 의원님 딱 타요. 어디 가는데, 의원님들 지금 전쟁 상황 아닙니까? 저희가 모셔야죠. 그래서 버스 딱 타요. 버스 수상에도 탔지. 딱 타니까, 김 의원 나왔어. 선배님 여기 계셨어요? 다 앉는 거지. 그런 다음에 버스 출발합니다. 간 다음에 어디 가요? 산으로 가요. 아니, 이놈들은 어디 가는 거야? 조용히 하시죠. 깡패들, 정치 깡패. 그렇죠? 그렇게 돼서 완전히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발췌 개헌안,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불러요. 발췌 뽑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다 개헌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고 부르는데 이 발췌 개헌안에서 무력 통과를 시켜요. 다 모인 데서. 여러분 의장이 이제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 잘 해보셨죠? 국회의원들이 짜증나. 왜 이렇게 많이 없어? 자리 없네? 김 의원 안 왔는데? 저기 의장 안 왔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제 안건 표결에 붙일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찬성하시는 분 손 드세요. 뭐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도 어떻게 국회의원한테 손들란 얘기를 해요. 근데 손을 안 들지. 뭐야 이거 의장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 주변에 정치 깡패들, 자유당 애들이 딱 서 있어요. 눈 불알 뭐야 안 들어? 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기분 나쁘잖아 지금. 이게 지금 기립포결.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나 이렇게 하고 막 기분 나쁜데 이렇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통과시켜버리는 것이 발췌 개헌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하는데 이것도 엄청 웃깁니다. 어떻게 재선이 되겠어요? 깡패들이 갑자기 착해집니다. 갑자기 착해진 다음에 여러분들 다 모이세요. 국민 여러분들 다 모이세요. 그래 봐야 부산에 몇 명이나 된다고 다 모이세요. 싹 모여요. 그런 다음에 전쟁 중에 굉장히 힘드시죠. 우리 각하께서 하사하시는 음식입니다. 그러면서 가봤더니 막 쌀밥에 힘든 고기에 막 주는 거야. 그래서 막 먹으면서 이거 대통령 각하께서 하사하시는 음식이고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저 만나고 가세요. 딱 오니까 쌀을 이만큼씩 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각하께서 하사하시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선거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요거 그리고 각하께서 또 되시면 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선거 판을 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이 114명이 당선이 되는데 이게 되게 웃겨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원들 있죠? 54년이죠. 전쟁 끝났잖아.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요. 자유당 깡패들이 딱 찾아가서 의원님 일하셔야죠. 너 지금 어디라고 와? 이 깡패들이 여기 올 때야? 나가! 이렇게 되니까 의원님 왜 그러세요? 따님 보니까 이쁘던데 이쁜 따님들 왜 이거 두 개 보세요. 그런 다음에 딱 줍니다. 하나는 탈당계, 하나는 뭡니까? 입당 원서. 그렇죠? 두 개를 딱 줘요. 여기 사인하고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지장 찍으세요. 이놈들아 막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서 그렇죠. 의원님 지금 이게 다 하세요. 그럼 죽어도 못한다. 죽어도 못하시면 방법은 있죠. 제가 간단한 방법은 의원님 그냥 엄지손가락 하나 잘라가지고 제가 찍으면 돼. 어떻게 하실래?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불법적으로 해서 자유당 인원을 늘려버리는 자유당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히 부정부패가 판을 쳤던 때가 이때다라는 거죠. 자, 이제 4.4.5입인데요. 1954년입니다. 자,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게 뭐냐면 진짜 웃기는 건데 3선 금지, 대통령은 3번 출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당 사람들이 1950년, 48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었고요. 4년 뒤니까 52년이죠. 52년에 2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56년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56년이에요. 전쟁이 53년에 끝이 났단 말이야. 일단은 휴전이 됐다고요. 그럼 전쟁 끝난 다음에 56년인데 이때 대통령은 3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당에서는 끝났죠. 이승만은 이제 대통령 못 나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소집을 하는 1954년입니다. 그 국회의장이 의원님들 우리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할 일을 하시죠. 또 그래 무슨 일을 헌법을 바꿉시다. 무슨 헌법을 또 바꿔? 니들 진짜 얘기나 들어보자. 뭔데? 우리가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없애시죠. 그리고 그것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없애자라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럼 뭐예요? 대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승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다음 대통령이 됐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어. 2번만 할 수 있고 지금 그 안건이 통과가 된다면
이승만에 한해서는 제한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통령 출마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난리가 납니다. 얘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데 개헌안은 어떻게 됐다? 제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쟤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어찌 됐건 다 모여서 자, 표결에 붙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표결 결과 한 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결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보세요. 자, 이 국회의원 총 의원 수가 203명인데요. 거기에 이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개헌이 됩니다. 헌법을 개정할 수 있어요. 당시 헌법이. 3분의 2가 그 찬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찬성 의원은 몇 명이 돼야 되냐면 135.333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135표가 나와야 됩니까? 136표가 나와야 됩니까? 사람이 찍은 거니까 0.33이니까 이게 올려서 136명이 돼야지요. 135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결되는 거죠. 반대로 가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표결에 붙였는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 철폐 개헌안 붙였고 이제 표결했습니다. 투표를 딱 했어. 찬성이 135표가 나온 거지. 한 표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부결된 거야. 부결. 그래서 국회의장이 여러분 이거 안타깝지만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우리 독재에 맞서서 이겼다 승리에 도취돼 있죠. 가자 술 한잔 마시라고 막 술 마시고 있는데 당시에 경무대라고 하면 지금이 청와대예요. 그 청와대에서는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일처리를 했길래 이게 끝났어. 그러면 이제 나 대통령 못 나오잖아. 그렇죠? 자유당 의원들이 타기서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데 모 대학 교수 수학과 교수가 찾아옵니다. 각하 제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35표는 부결이 아니고 가결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이 다 땡그러죠. 뭐? 어떻게? 제가 수학 교수 아닙니까? 수학에서는 135.333이라고 하는데 수학적 논리에서 0.5 이상은 1로 가고 0.4 이하는 0으로 취급합니다. 이것이 이제 반올림, 이름하여 4.4.5입인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135.333이 찬성인데 지금 135표가 나왔으니 0.333이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빵으로 갑니다. 그러면 135표가 나온다면 이게 찬성으로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이런 거 의장 들었지? 알겠습니다. 국회의장이 이틀 뒤에 이 표결된 이틀 뒤에 다 모여요. 의원님들 다 모이세요? 뭐야? 다 끝난 거 가지고 뭐 또 안 건 뭐 있어? 그랬더니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가 좀 딸려요. 산수가 안 돼가지고 그 실수를 했는데 사실은 이 135표가 이게 부결이 아니고 가결입니다. 뭐? 어떻게? 이 논리로 인해서 가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땅땅땅해서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말도 안 된다. 이게 4.4.5입 개헌입니다. 그래서 자유당이 4.4.5입 논리로 개헌안을 불법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출마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이승만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가보자. 자유당에서는 이승만, 이기붕 부통령으로, 민주당에서는 신익희, 장면 후보가 나섰습니다. 무소속으로는 조봉암 후보가 나섰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선거를 했는데 한 달 전에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당선이 확실시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승만이 거의 확실시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봉암 의원이 30% 득표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기붕이냐 장면이냐 원래 그 여론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근데 신익희 후보가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면 후보한테 동정표가 다 쏠려가지고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장면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왜? 이 4.4.5입 개헌 중에 뭐가 있냐면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의 권한 승계는 부통령으로 간다가 있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나이가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죽거나 그러면 정권이 바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각 이승만, 장면이 당선이 됐던 것이 4.4.5입 개헌입니다. 자, 이제 때는 지나서 1960년으로 가는데요.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되니 이것이 1960년에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 자, 56년 대통령 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야, 시간 흘려서 4년제잖아요. 그러니까 60년에 또 나와. 왜?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승만, 조병옥, 이기붕, 장면이 이렇게 출마합니다. 그런데 이 조병옥 박사가 세상을 떠버려요. 또 똑같이 선거 기간 중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수술을 받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 대통령 당선은 확실시 돼요. 그러니까 한번 겪어봤잖아. 자유당에서 겪어봤죠?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장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유당에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완전 부정선거,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니 이것이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예요. 내무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부에 공문이 착 하달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정선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는 거죠. 자, 여기에 신문이 아까 기사가 났었죠? 봐보세요. 일찍이 없던 공포 분위기. 그렇죠? 그리고 사법경관이 공개투표 지휘, 3인조 투표 감행? 뭐야 이게? 일단 내무부의 지시사항이 딱 떨어져요. 첫 번째 선거구, 그렇죠? 투표함이 있죠? 투표함이 있을 거다. 이 투표함에 1번을 다 찍어라. 1번 다 찍어가지고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제 개표하잖아요. 개표할 때 이 투표함을 바꿔쳐라 라는 거죠. 1번만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3인조, 경우에 따라서 5인조, 9인조, 6인조 아무렇게나 해서 묶어서 들어가게 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선거할 때 지금 투표할 때요. 어떻게 합니까?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탁 찍고 나오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투표소가 있습니다. 자,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쫙 가는데 한 명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3명 묶어서 들어가. 3명이서 딱 찍어요. 딱 보고 옆에 다 찍어. 그리고 이제 나와요. 나오면 요 옆에 완장을 차고 있는 자유당 애들이 딱 있어요. 딱 보고 있어. 그러면 저쪽에서 3명이서 나오다가 한 명이 그럼 뭐야? 얘 안 찍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딱 뭐야? 너 1번 안 찍었어?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줄 서고 있는 사람들 있죠? 뭐야 이거는 1번 안 찍었네. 막 거기에서 구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감시하면서 1번을 찍겠죠. 이런 부정선거 만행을 했고 그리고 이 그 투표함 안에 투표소 안에는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다 쫓아내라. 이런 것들이 내무부 지시사항으로 있었어요. 오죽하면 신문에 나왔겠냐고. 이게 동아일보예요. 실제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3.15 부정선거 막 아까도 보셨죠? 그 선거날, 투표날 거기에서 두드려 맞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학생들이 마산에서 지금 뭐 하는 짓거리 어린 놈들이 야 저리 가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시민들이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 부탁부탁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이게 완장 안 보여. 완장이 뭔데? 니들 깡패들 아니야? 깡패들이 여기 어디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붙어버린 거야. 와당탕탕탕 시민과 자유당 애들이 붙어버리니까 경찰력이 배치가 돼서 투입해서 무력으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구? 자유당 편. 그러니까 시민들 구타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산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이게 부정선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나는데 이때 경찰력이 동원돼서 싸그리 무력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냥 3월 15일 날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개표하고 났는데 딱 열어보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 그 득표수 있죠. 득표수가 96%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96% 무슨 북한이에요? 북한도 그렇게 안 나올걸? 96%. 아니 참여한 사람이 96%가 안 되는데 어떻게 96%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야 2번 빨리 찍어가지고 다시 돌려. 그래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2번 막 집어넣고 1번 막 빼가지고 70몇 프로로 다운시켜가지고 공개합니다. 70몇 프로로 득표.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정선거로 당선이 됩니다. 이제 순진한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이 이승만이 됐나 보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어서 4월 11일 날 김주열 학생이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뚱 떠오른 거야. 뭐야? 눈에 체류탄이 빵 박힌 채로 떠올랐습니다. 자, 봐봐요. 마산의거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4월 11일 날 김주열 시신이 눈에 체류탄이 박혔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시에 마산 학생 의거가 있었을 때 이때 경찰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체류탄을 막 쏘고 어디 할 것 없이 쐈다는 거예요. 그게 재수 없어서 그 앞에서 빵 쐈는데 눈에 그대로 꽂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총까지 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엄청 열받았죠. 4월 11일 날 빵! 이 부정선거 때문에 이런 일을 자행해 이 쳐죽일 놈들아 사람을 죽여 이렇게 되면서 막 일어나는 거죠. 고려 대학생 시위가 막 일어나고 시위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도대체가 못 살겠다 못 참겠다 이 독재 정권 우리가 한다 그럼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청와대 앞까지 갑니다. 경무대 앞까지 막 진격하니까 경무대 앞에 있었던 경찰들이 총을 들고 더 이상 오면 발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쏴려면 쏴봐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바바박 쏴버린 거예요. 그게 4월 19일입니다. 이름하여 4.19 혁명이 이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발표했어요. 경찰이 국민을 향해서 총을 쐈다는 얘기지. 전국 할 거 없이 다 와서 나도 죽여라 그러면서 들고 일어난 것이 4.19 혁명입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돼요. 아이고, 나 이 애들이 웃긴 애들. 이런 상황에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계엄령을 발표해가지고 군인 해가지고 탱크 밀고 사람들을 위협을 해요? 이 미친 정권이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국선언을 합니다. 이 정권은 정신 나갔다라는 거죠. 고대 학생 시위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한테도 그냥 총 발포하고요. 그렇지? 경부대학 대치 상황에서 여기서 총을 쐈다는 거야. 아, 말이 되냐고. 자, 그리고 교수단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 정권은 이상한 정권이다. 말도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국선언을 하고 그 결과 대통령 이승만은 직접 하야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일 날 27일 그 다음 날에 대통령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니 그 국회에서 바로 통과시켜버려요. 그래서 대통령은 X, 이제 대통령 없습니다. 빵 떨어지고 그러면 이때 대통령 이승만은 바로 짐 싸가지고 하와이로 도망가버리고 그래서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돼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 4.19 혁명이나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허정이 외무장관이었거든. 근데 외무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허정을 수반하려 하는 허정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허정 그 과도정부에서 얘기합니다. 국회에. 여러분 지금 이런 비상시국이니까 국회에서 일을 해결하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로 바로 국회에서 개헌을 하고요. 그때 이제 이 개헌한 된 걸로 이제 이 모든 거는 대통령 중심제로 가기 때문에 독재 정권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로 가자라고 해서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총선거를 실시해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윤보선 그리고 국무총리는 장면에 내각 책임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각 책임제의 개헌. 내각 책임제가 뭐냐면 A당과 B당이 있어요. A당과 B당이 있으면 국민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A당이 이겨. 그러면 승리한 이 당에서 득표수가 더 많은 이 승리한 당에서 대통령도 뽑고 국무총리도 뽑는 뭡니까? 그 간선제 선거 방식이 내각 책임제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통령은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외교나 이런 것들, 국빈 사절단 이렇게 하는 심볼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총리가 다 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시려면 총리가 대통령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국무총리가 장면에 뽑혔으니 장면 내각 장면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윤보선 대통령으로 뽑았고요. 자, 그래서 국무총리 장면 내각 책임제가 있었고 이때 민의원 참의원제로 양원제 국회 2개의 국회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원제 국회라고 하면 조금 이해는 못 하시죠? 그러면 이런 거야. 민의원 참의원 하면 민의원 같은 데는 국민들의 법안 이런 것들 통과시키는 데고 그 국제적인 건에 대한 법안 통과하는 건 이렇게 참여연.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쪽에서 법을 만드는 그런 양원제로 만든 거예요. 지금은 다 하잖아. 한쪽 국회에서 우리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다 하잖아요. 어떤 거 가리지 않고 다 하지만 이때는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서 했기 때문에 양원제 국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내각이 성립되고 이때를 이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활동 이공화국이 되니까요. 억눌려 있었던 독재 정권 하에 억눌려 있었던 이 불타는 민주 의식이 그냥 표출됩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서 얘기하죠.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의 모든 민의를 수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있었던 불만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맨날 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맨날 이만큼 서류가 의원실에 이만씩 쌓여 있어. 맨날 이거 보고 바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 가지고 이거 안건하자. 아니야, 이거부터 하자. 막 그러면서 국회에서 난리고 밖에서는 어떻게 되면 매번 시위대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달라고 하지 않았냐. 저쪽에서는 저놈들 반대한다. 저쪽에서는 이거 저거 필요 없고 이거부터 해달라. 그러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에 폭발하는 거예요. 민주적인 개혁 시도. 그리고 한쪽에서는 평화통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평화통일 논의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공화국. 이 사진 나오면 이공화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계가 있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세력 다툼이 생겼고요.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축제자 처벌에는 소극적이에요. 아직 지금 뭐 민생 안정 이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근데 원래는 이거부터 처리해야죠. 전에 잘못했던 이런 부정 세력들 척결하고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에 좀 등한시했던 모습이 보이고요. 계속된 경기 침체.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한정돼 있는데 이들이 많은 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벽에 부딪히는 거야. 그렇죠? 밤새서 일을 해도 이 많은 안건을 처리를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무질서와 혼란이 지속됩니다. 국민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이런 수용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박정희가 탱크를 밀고 들어오죠. 이게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구만. 그러면서 탱크를 밀고 왁 해서 서울을 장악해버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박정희의 군사정병 쿠데타입니다. 탱크 밀고 싹 해서 군인들이 딱 와가지고 점령하고 이거 완전히 사회 혼란 이거 질서 이렇게 되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북한에서 이 김일성이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치안부터 안정을 시켜야 되니 이 엉망진창 정치를 군대가 나서서 안정시켜 주려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침 라디오 딱 켰을 때 애국가부터 나와요. 띵띵띵 딱 한 다음에 대한 뉴스 해가지고 착 뉴스가 돼. 애국가 끝나자마자 딱 군사정부의 혁명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문 딱 열어보니까 앞에 탱크가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벌써 새벽이 벌써 다 끝나버린 거야.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반공태세를 정비하기 위해 강화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회 혼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참다 못한 군인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국가 질서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이 모든 사회 혼란의 책임이 있는 현 정치 세력들의 정치 행태를 비판하며 국회도 중단. 그래서 깨끗한 세력들이 깨끗한 정치가 시작된다면 모든 권력을 그 깨끗한 민정기관에게 이양하고 군은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다라는 공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과거비용 수준 되면 참신하고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겠다. 그러니까 민정 이양 약속을 해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죠. 자, 아무튼 박정희가 군사를 일으켜서 서울을 장악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국회 폐쇄입니다. 국회 문 딱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자, 그리고 군사정부, 이름하여 군정이 실시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입법부 국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데 헌정을 중단하냐고 이런 불법을 자행한 것이 군사쿠데타입니다. 자, 헌정은 중단되고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만든 법으로 진행하는 군정이 시행되는 것이 61년 5월 16일부터 63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군정이 시행되는 겁니다. 자, 군사정부의 정치를 한번 볼까요? 정치활동 정합법입니다. 정치인 활동 현재 검증된 사람만 할 테니 일단은 국회 폐쇄고 니네 안 돼. 정치하지 마. 활동 금지시키고요. 정치 깡패 이것들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야. 이것들 아직도 처벌도 안 하고 뭐 한 거야? 그러면서 처벌을 하니 이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박정희 아니면 못할 거죠. 자, 보세요. 이정재. 나는 정치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얘들 다 사형 때려요. 다 사형 때리고 모가지에다 이거 걸고 서울 한 바퀴 돌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형장으로 보내서 딸깡 한 게 이 그 군사정부예요. 역시 군인답지요. 그래서 정치 깡패 그리고 부정축제자 이런 사람들을 싹 다 정리하는 군사정부예요. 이런 건 깔끔하게 했지만 자, 반공은 국시로 국시는 반공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정당, 사회단체 다 해산시켜요. 아니 이런 건 불법이잖아. 그렇죠? 다 불법이에요. 그냥 언론도 탄압합니다. 언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니들이 지금 뭘 한다고 정치에 대해서 야, 까불지 마. 조용히 해. 막 비판 기사 쓰면요. 가가지고 다 부셔버립니다. 자, 경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시작하는 것이 62년 군사정부에서 시작합니다. 63년부터가 3공화국이에요. 사회 부정축제자를 처벌하고요. 잘했으면서 못했던 것이 농어촌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당시에 농민, 어민들이 빚이 굉장히 많았거든. 이거 다 없던 걸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빚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합니다. 62년 12월 달에 대통령제로 바꾼다. 무슨 내각 책임제야. 내각 책임자 돼가지고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썩어 빠진 일들을 한 거 아니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자. 라고 그죠. 단원제 국회로 바꿉니다. 그렇죠? 무슨 국회의원들이 뭐 양원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 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혁명경화 발표를
발표를 하고 군정을 시작해요. 그리고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대통령제를 만들고 자신이 민주공화당 창당이 돼서 총재가 되고 5대 대통령 선거에 자신이 당당하게 출마돼서 여기에서 당선이 된 박정희다.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을 하게 되고요. 이제부터 3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회 혼란이 지속됐고 그때 당시에 군사정부가 쟤들이 지금 불법이 무서운데 공포정치인데? 라고 했는데 뚝심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지금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쟁에 공포가 있었는데 이거 뭐야 이런 것들 다 처단하고 그 빚 갚아주고 막 이래버리니까 박정희 멋있는데 그러면서 찍어버린 거야. 그래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시작한 것이 경제성장 우선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 민정에게 이양하겠다라고 하고 자기가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거짓말을 한 거잖아. 결과적으로. 자, 경제제일주의입니다.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이거 뭐야? 우리 이 나라가 뭐 이렇게 엉망이야. 그때 이제 딱 까봤더니 OECD 갈 필요도 없고요. 그때 당시 OECD 가입도 안 했고 딱 그 경제 좌표를 딱 보니까 우리나라 그 GDP 아프리카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거지 나라인 거야. 딱 보더니 이거 깜짝 놀라는 거지.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무조건 경제가 우선이다. 돈부터 벌어야 뭘 할 거 아니냐. 이놈의 정부가 뭐 한 거야. 돈부터 벌자라고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 벌기는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계속 벌어봐야 뭐해. 그래서 외화벌이에 초점을 맞추고 밖으로 계속 내보냅니다. 1963년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약 3천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은데 자 여기 보세요. 다 가잖아. 그렇죠. 서독에 광부 파견하고 이렇게 파견을 하고 간호사도 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에 파병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어디에 책에 보면 1965년이라고 나와요. 65년. 근데 저는 1964년이라고 나옵니다. 왜? 자, 여러분 이게 뭐 별로 의미는 없어요. 1964년, 65년 다 맞다고 보셔야 되는데 1965년이라고 나온 책은 전투부대가 실질적으로 가서 전투를 한 거고 1964년은 비전투부대가 먼저 가요. 그래서 비전투부대가 먼저 가기 때문에 비전투부대 먼저 간 64년을 저는 기점을 잡았고 경우에 따라서 65년으로 많이 나온 이유는 전투부대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시작은 64년이 맞지. 요거는 이제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64년으로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자, 베트남 파병합니다. 국군을 베트남에 파견을 보내는데 이때 미국 애들이 완전히 이 싸움꾼들, 이 코리안들한테 열광을 해요. 그래서 야, 더 도와줘. 그런데 이제 박정희가 거기에서 태클을 딱 걸죠. 우리가 군인들 엄청나게 많거든.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막 배고픔에 굶주렸잖아. 얼마나 도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베트남의 그 베트공들 공산당을 소탕하는 미국 편에 서가지고 막 하니까 신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이 진짜 싸움 잘한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줄 건데 단 요구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머니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니부터 달라라는 거예요. 자, 이 명분은 한국군의 현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니들을 도와주려면 군인이 필요한데 군인이 현대화가 덜 됐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군인을 약 5만 5천 명을 파병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 그게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계속 나눠서 나중에 보니까 5만 명 이상을 파병을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군대가 싹 다 빠지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뭐냐? 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이 없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니들이 먼저 해달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해줄게. 라는 부러운 각서예요. 그래서 이때 돈을 먼저 다 받고 베트남에 파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파병을 64년부터 73년까지 꾸준하게 5만 5천 명이 갔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1965년에 있었는데 자, 이래도 돈이 없어요. 모질라죠.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는 미국에 계속 손을 벌려요. 미국에 give the money 막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니네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속을 터놓고 얘기하자. 우리 미국은 일본이 없으면 안 돼. 얘들하고 경제교류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한국이 일본하고 척을 두고 있단 말이야. 원수지간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친구 관계가 되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하고 이렇게 국교를 정상화시켜라 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김종필을 보냅니다. 당시에 김종필이 가서 그 일본의 수상 오이라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자, 니들이 일제강점기 지난 다음에 우리한테 피해 보상을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피해 보상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아, 그러는 게 어딨냐? 우리가 당했는데 니들이 보상해야지. 피해 보상 못하고 이런 걸로 해줄게. 그게 뭔데? 피해 보상금 하면 니네가 승전국 같잖아. 그러니까 승전국은 아니잖아. 니들이 전쟁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축하한다라는 의미의 독립 축하금으로 줄게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독립을 축하해? 누가 누굴 축하해요? 봐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A가 B를 뒤지게 패서 식물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야. B가 오늘 내일 하면서 기계 꽂고 있다가 여기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A가 한 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B가 살아났대. 그래가지고 퇴원한대 내일. 그러니까 부랴부랴 와가지고 야 퇴원 축하해. 그래서 돈 주는 거랑 뭐가 틀리냐고. 말이 되냐고.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런. 근데 독립 축하금으로 주겠대요. 그래서 차관을 주겠다. 그러니까 김종필이 고맙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김종필과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장인데 아무튼 김종필 그리고 오이라 일본 외상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이 메모가 이런 메모예요. 자, 일제 35년간의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은 3억 달러 10년간에 걸쳐 지불하되 그 명목은 보상금, 피해, 배상금이 아니고 독립 축하금을 한다. 경제협력 명분으로 이렇게 2억 달러 그리고 1억 달러를 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3억 달러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 이것은 독립 축하금이야. 그러니까 피해 배상금이라고 하면 창피하니까 독립 축하금을 명분으로 해서 3억 달러 공짜로 주고 그리고 또 3억 달러는 나중에 갚아야 될 돈 먼저 빌려줄게. 그래서 총 6억 달러를 빌려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받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964년에 이 메모장이 나중에 유출이 돼가지고 그 신문 기사에 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부가 자존심 다 어디다가 놓은 거야? 그러면서 난리가 나죠. 그래서 대일 굴욕 외교다. 이런 거는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것이 6.3 항쟁이에요. 아직도 6.3 시위라고 나와. 6.3 항쟁이라고 나와야지요. 그래서 대일 굴욕 외교라고 규정해서 반대 시위를 전개하는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박정희가 닦고 뭐야 이 학생놈 새끼들이 공부하라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서 6억 달러 받아오게 했는데 지금 안 되겠어 밀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엄령 선포한 다음에 이 6.3 항쟁을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64년에 6.3 항쟁 학생들이 무수히 많이 피해를 입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일협정 65년 8월 15일. 그래서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지급받고요. 3억 달러 유상으로 갚게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빨간색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칙적으로 삼성개헌을 하게 됩니다. 왜? 3번은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닌데 이성만 나왔잖아요. 그때 뭐야? 그게 뭐야? 4.4.5.2 기원이잖아. 그때 뭐라고 나왔어요? 초대 대통령이 안에서 차기 대통령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대통령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새벽 2시에 국회를 열어요. 여당 의원들만 딱 모아놓고 국회를 잠가버려요. 그 다음에 야 이거 통과시키자. 그래서 삼성개헌 통과를 시킵니다. 3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과 땅 시켜버리고 문을 열어요. 야당 의원들이 뭐야 지금 새벽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걸로 통과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박정희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68년 1월 21일 1.2일 사태. 이게 뭐냐면 김신조 사태입니다. 자, 1월 22일 날 개성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이걸 확대하면 개성에서 군사 분수기선을 넘어서 산을 타고 막 와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서울 청와대 뒤까지 내려왔는데 30명이 무장공비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털린 거예요. 이게 뚫려가지고 서울 청와대 바로 뒷산에서 총격전이 일어난 거야. 빠바바박. 그래가지고 한 명만 생포되고요. 한 명은 도망가고 나머지는 다 사살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 명이 생포됐어요. 이 이름 자체 이 사람이 이름이 김신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김신조한테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얘기하니까 나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라고 얘기하죠. 이 전파를 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공포 분위기. 북한 놈들 진짜 믿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럴 때는 더욱더 강력한 군인 출신인 박정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운 좋게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남과 북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겠죠.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1972년에 7월 4일 날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자, 7월 4일 날 아침 방송이 딱 나오는데 이우락 정보부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라요. 난리 났지. 프레시 터지잖아. 그런 다음에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과
통일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통일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통일은 이 방식에 의해서 합의를 받습니다 하고 발표를 해요. 첫째, 통일은 자주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겠다. 그리고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통일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얘기한 거 북한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시간에 북한도 발표했고 우리도 발표를 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어요. 와, 진짜 박정희 대단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는 체크하고 무조건 외우세요. 7.4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이고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 무조건 외우고 시험 무조건 나오니까. 자, 그리고 통일을 위한 정치 안정,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유신을 선포하는데 이게 뭐냐면 봐보세요. 지금 통일 분위기가 엄청나.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 바로 직전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북한은 다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북을 정벌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헌법에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박정희가 나와서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통일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되는 거지.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질서를 유지해야지. 안 그러면 북한과 마찰이 생기게 되면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통일이 목전에 왔는데 우리가 질서를 지킵시다. 그러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헌법을 가지고 통일을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에 대해서 통일법을 가져왔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라는 거죠. 이른바 유신헌법입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을 공포합니다. 이런 법이 있으니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유신헌법을 공포하고,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다 통일법이래 그러면서 찬성하면서 통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헌법이 바로 통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헌법 첫째가 뭐냐면 현재 헌법의 효력을 중단하고 새로운 헌법을 헌법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첫 조에 나옵니다. 그게 유신헌법이에요. 자, 유신헌법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건데 권위주의 독재체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중임제한은 없어요. 임기 6년짜리 대통령은 이 유신체제밖에 없으니까 체크해 두시고 6년 나오면 무조건 유신이에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습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마막지한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 상태가 비상시국이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긴급조치 몇 호? 그러면 머리가 긴 사람들 야 바리깡으로 밀어. 위생상 안 좋아. 치마 길이가 왜 이렇게 짧아? 풍기문란이네. 막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장발 단속이 있었어요. 길 가다가 머리 기네 바리깡을 밀어버리고, 그리고 이 치마 길이 봐봐 이렇게 완전 성추행이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합법이라는 거야. 왜? 긴급조치에 의해서. 이게 다 유신헌법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다 통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긴급조치권. 자,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국회도 해산하겠다는 기분 나쁘면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법관, 판사도 자기가 임명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독재로 빠져버리는 유신체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항문화가 형성됩니다. 저항가요가 발전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침 이슬,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긴밤 지새우고 풀림마다 이 노래가 있어야 아침 이슬 노래가 있는데 이게 금지곡이 돼요. 왜요? 긴밤, 지금이 어두운 시간이냐라는 거죠. 내 맘에 서럼 니들이 슬퍼? 그럼 지금 독재 체제야? 암울한 시대냐고. 태양은 묘지 위에 이게 붉게 떠올라? 이거 지금 묘지에서 붉게 떠올라? 이거 빨갱이네? 이러면서 이걸 금지곡으로 시켜버립니다. 이 저항문화, 그리고 기타, 그렇죠? 그래서 통기타, 그리고 이런 것들 막 하면서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시위대가 엄청나요. 반유신 체제. 유신 독재 물러나라 그러면서 대학가에서 시위가 끊이지 않고, 이때 금지곡으로 된 아침 미술이 저항 가요로 뜨게 됩니다. 자, 언론 탄압합니다. 동아일보 예약 광고의 무더기 해약 상태 어느 정도였냐면 동아일보에서 반정부적인 기사 비슷한 걸 썼어. 그러니까 각 그 회장들, 그 기업체 회장들 다 불러요. 그리고 자, 여러분 동아일보랑 동아일보 아주 나쁜 놈들이던데 얘들한테 광고한 거 있대. 광고해봐 한번. 어떻게 되나. 우리 정부에서는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동아일보에 전화가 쏟아지면서 전화 딱 보내니까 야 동아일보지. 나 누군데 누구 회장인데 예. 광고 그거 내일 보내지 마. 발로 삭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삭제 몰라 끊어. 그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동아일보에 빵꾸가 빵빵 나가지고 나온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상황이고 민중저항 반유신운동입니다. 그리고 야당 득표는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요. 개헌정권 100만 서명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1978년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득표율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이렇게 이제 끝난 거지, 이 정부는. 반독재 운동이 계속 전개가 되는데 완전 쐐기를 받는 일이 벌어져요. YH 무역 노동 운동인데 이것은 좀 아셔야 됩니다. 자, YH 무역회사가 있었어요. 당시에 가발 수출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공들이 많았어. 근데 이쪽 회사의 회장이 돈놀이에 빠져가지고 부도를 내버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문을 걸어 잠그고 여러분들 우리 회사는 폐업했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공들이 모여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 실업자 됐는데 그래 좋다. 실업자 된 건 좋은데 우리 3개월 동안 못 받은 이런 임금 이런 거라 달라 그러면서 막 시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력이 와서 여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여성 근로자들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막 두드러 패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기에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맞아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1야당으로 갑시다. 그래서 신민당사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민당사 안에서 정부에서 막 우리 얘기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민당사에 이렇게 이제 의원들이 나와서 여러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위 계속 하겠죠. 이것을 박정권에서 봤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야? 여기 가서 여자들이 밥이나 하고 빨리 나올 것이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밀어버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찰 2,000명이 진압을 합니다. 여기 가가지고 막 찍어내고 막 하고 한 번은 옥상 꼭대기에 가가지고 너 막 내려와.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오면 뛰어내릴 거예요. 아이고 지가 그런데 뛰어내려서 바로 거기에서 즉사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야. 지금 말도 안 되죠. 만약에 현재 야당이건 여당이건 제1야당, 집권 여당이 있고 제1야당이 있으면 제1야당에 가서 우리가 정부에서 막 했는데 거기에 경찰력이 와가지고 이 당사를 다 부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근데 이때는 말이 됐어요. 왜? 유신 정권이니까. 보세요. 경찰이 농선 여공 강제 해상시킨다고 막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여기에서 봐봐. 전투경찰이 와가지고 보이죠?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내잖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YH 무역 노동운동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당시에 이 신민당 총재 김영삼 총재예요. 총재가 거기에서 얘기합니다. 비판을 해요. 현 정권이 지금 제정신이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민주적으로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들 끊고 나가고 막 그러니까 박정희 당시에 대통령이 쟤는 뭐야? 저게 뭐야? 저 잘라버려. 그래서 국회에서 제명을 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당 제1야당의 총재를 단칼에 잘라버려요. 그게 가능해요. 왜? 국회에 해상권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김영삼 총재의 텃밭이 어디냐면 부산 마산입니다. 부산 마산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마산에서 들고 일어나죠. 이른바 부마항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부마항쟁. 난리가 났죠. 그래서 부산 마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 부산 마산 쟤들 뭐 하는 애들이야? 야, 얘들 밀어. 이렇게 되는 거. 각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아이씨, 짜증나 죽겠네. 야, 술이나 마시러 가자. 술이 마시러 가는데 그것이 10월 26일 날 이 자리에서 김재규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차지철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바로 11.26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26 사태 박정희가 피살당하고요. 11.26 사태가 있었죠? 이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비상시국이 됐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계엄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국무총리가 집권을 하게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1979년 10월 26일 벌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이 이후의 상황은 조금만 쉬었다가 갑시다.